표현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높임 표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다고 하고요. 110쪽 가시면 될 겁니다. 시간 표현 갈게요, 여러분. 자, 시간 표현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간과 관련되는 일을 표현하기 위한 문법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간 표현에는 크게 뭐하고 뭐가 있습니다, 선호야? 시제랑 동작상. 시제와 동작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제부터 할게요.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나누어져요. 자, 그러면 발화시가 뭘까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뜻하고. 그렇지.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 자, 그러니까 아까 선호가 그 메가커피에서 늦은 이유를 설명했잖아. 말하는 시점. 자, 사건시는 뭐예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 자, 그렇지. 자, 그러니까 그 메가커피 가가지고 거기 예쁜 누나가 10분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했을 때 규빈이가 괜찮아요 라고 크게 했던 거는 뭐인 거예요? 사건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규빈이가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건시가 금방 선호가 이야기한 발화시보다 앞에 있죠. 그럼 사건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말을 했으니까 이건 무슨 시제인 거예요? 과거 시제. 그렇지. 과거 시제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뉘어질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는 발화시예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규빈이가 괜찮아요 한 사건이 발화시 앞에 있었죠. 그러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죠? 자,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면 옳지. 현재 시제. 자, 그런데 발화시보다 오늘 남아 라고 한 발화시보다 남는 일은 뒤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럼 무슨 시제? 옳지. 미래 시제. 자, 이렇게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시가 앞서느냐 일치하느냐 나중이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표현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어미와 시간 부사인데 이 어미를 두 개로 나눠요. 무슨 어미와 무슨 어미?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자, 그래서 시간 표현은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 이 부사도 시간 부사를 통해서 실현이 될 겁니다. 혹시 학교에서 지금 시제 진도 나갔죠? 네. 그랬을 때 상대 시제, 절대 시제 하는 거 하더나? 기억이 안 나는 거가, 안 한 거가? 기억이 안 나요. 동원이는요? 그래도 문법에서 니는 좀 믿을 놈이었는데. 이것들이 수업을 듣나 안 듣나 요즘에? 듣고 있죠. 자, 이게 절대시제, 상대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서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했으면 하고 굳이 안 했으면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교과서에 필기는 잘 하셨죠? 네. 갖고 와봐라. 확인하고 했으면 하자.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핵심 정리 가세요. 자, 높임 표현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정리했고요. 시간 표현 가자. 자, 시간 표현은 시제와 동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는 금방 시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3번 시제의 종류. 자,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른다고 했죠. 뭐를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있어요. 자, 밑에 핵심 정리 하시죠. 맞아요, 이거? 봅시다. 자, 1번. 자, 이것까지는 우리 했던 것 같아요. 높임 표현까지는. 아니, 높임 표현까지는 했어요.
그죠? 자, 4번. 시간 표현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뭐와 뭐의 관계에 따라?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전에 있으면 과거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면 현재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에 있으면 미래시제. 자, 밑에 예문을 보세요. 문법은 무조건 예시에다가 적용하는 거라 했지. 어제 바람이 불었다는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과거 시제. 그러면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어제. 어제라는 시간 부사와 엇이라는 과거 시제. 엇은 뭐야? 선어말 어미. 그렇지, 선어말 어미. 자, 아까 어미는 무슨 어미랑 무슨 어미가 있다고 했어? 선어말 어미 관형사용. 옳지. 그럼 선어말 어미는 뭐고 관형사용 어미는 뭘까? 어떻게 구분할까? 여러분, 선어말 어미 할 때 선어연이는 무슨 선자고? 모르나? 뭐였지? 모르겠는데. 난 착할 선자인데. 자, 선어말 어미 할 때 선자는 무슨 선자 할게요? 먼저 선이거든요. 그럼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거지.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주로 서술어에 있어요.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 여러분, 관형사는 뭐가 관형사였어요? 아니지. 관형사. 동사, 형용사는 품사가 다르잖아. 관형사도 다 사가 붙었는데. 뭐 어떻게 뭐 하는 게 관형사형 어미죠? 관형사죠. 체언을 수식하는 거.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뒤에는 무조건 뭐가 올 거야? 체언이 올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는 서술어 안에 있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뒤에는 체언이 올 겁니다. 두 어미를 구분하세요. 이거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지금 바람이 분다는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 시제를 어떻게 실현했어요? 지금은 뭔데요? 시간부사. 또 분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불일까요? 여러분, 분은 불다라는 어간에 뭐가 붙은 거야? 선어말 어미 니은이 붙은 거야. 이 니은이 지금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알겠죠? 자, 내일 바람이 불겠다는 시제가 뭐예요? 미래 시제예요. 그럼 미래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와 그렇지,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는 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지만 의지나 추측, 가능성, 완곡한 표현 같은 다양한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외우세요. 나중에 백지 테스트 볼 때 다음 주에 요거 지워서 쓰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at 또는 ot이 있습니다. 그 외에 at, ot이나 혹은 더도 있어요. 그런데 at, ot이나 ot은 자, 나는 옛날에 서울에 살았었어. 지금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자, 이렇게 과거와의 단절이거나 아주 먼 과거일 때 씁니다. 더는 옛날에는 규빈이가 잘 하던데 과거 회상의 어조일 때. 아니라네, 동원이가. 네? 과거 회상일 때. 자,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에 쓰이는 용법과 형용사에 쓰이는 용법이 달라요. 자, 생각나는 동사 하나 대보세요, 전호야. 동사야? 네.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거. 먹다. 그래, 네가 먹다 할 줄 알았다, 나는. 자, 그럼 봐봐. 먹다 했을 때 여러분, 자, 먹은 사람 하면 지금 뭐가 붙었어요? 니은이 붙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죠. 자, 먹던 사람 하면 뭐가 붙어서? 던이 붙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죠. 자, 이렇게 니은이나 던이 쓰여요.
생각나는 형용사 대보시죠, 동원아. 예쁘다. 자, 예쁜 사람. 예쁘던 사람. 이제 예쁘던 사람. 이렇게 던이 붙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동사에는 은, 이은이나 던, 형용사에는 던이 붙습니다. 시간부사 이렇게 있고요. 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 말어미는 동사는 금방 했던 것처럼 니은이나 는이 쓰일 거예요. 먹는다. 는이 쓰이죠. 그런데 형용사는 국어 선생님은 현재 시제로 예쁘다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써요? 국어 선생님은 예쁘시다. 예쁘다잖아요. 이렇게 형용사는 선어 말어미가 따로 없어요.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자, 동사는 아까 우리 선호가 먹다 했으니까. 자, 먹는 사람 하면 현재 시제죠. 자, 그럼 예쁘다는 예쁜 사람. 그래서 예쁘에 뭐가 붙어요? 니은이 붙어요. 자, 이렇게 현재 시제는 관형 사형 어미가 동사는 는이 붙고 형용사는 니은이 붙습니다. 시간 부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미래 시제는 get이 붙을 거예요. get. 먹겠다. 그죠? 먹으리. 관형 사형 어미로는 리을이 붙을 겁니다. 먹을 메가커피. 예쁠 사람. 이거는 동사 형용사 구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시간 부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어 말어미, 관형 사형 어미, 시간 부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시제. 자, 그럼 여러분 동작상은 뭐와 뭐가 있습니다?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습니다.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건 진행상,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건 완료상. 자, 근데 완료상 할 때 주의할 거, 동작이 완료되는 것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상태의 지속일 때도 완료상을 씁니다. 꽃이 피어 있다 하면 핀 상태의 지속이죠. 그럼 선호야, 진행상이야 완료상이야? 꽃이 피어 있다. 피어 있다. 완료상. 핀 상태의 지속이죠. 피어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완료상. 자, 그래서 진행상은 고있다나 어가다를 통해서 실현될 거예요. 피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상은 먹고 있다. 다 먹어가다. 다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완료상은요. 아버리다나 어있다. 먹어버리다. 그죠? 그리고 아까 피어 있다. 놓다. 이런 식으로 실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우가 빵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무슨 상이야? 진행상. 빵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하면 완료상. 자, 이렇게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을 통해서 실현이 될 겁니다. 자, 아까 엇과 엇은 무슨 시제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과거요. 과거 시제. 그런데 어떨 때 쓰는 거라고 했죠? 단절. 단절이나 아주 먼 과거일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선호랑 친했었었는데 지금도 만난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엇은 아주 오래된 과거나 단절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도 만나니까 과거와 단절이 아니죠. 그래서 친했는데, 친한데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아까 선어 말어미 더는 현재 시제야 과거 시제야? 과거 시제. 그런데 어떨 때 쓴다고 했죠? 회상할 때. 회상조로 전달할 때. 그래서 과거 어느 때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이거나 혹은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에서 어디를 보느냐 하면 마지막에 고있다의 중의성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여러분 고있다는 진행상이었어요? 완료상이었어요? 진행상. 진행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있다가 중의성을 가지는 거야. 중의성이 뭐예요? 중요한 거.
그렇지. 거듭 중자에 뜻의자야. 2개 이상으로 풀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누나는 빨간 구두를 신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나가려고 신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럼 무슨 상이야? 진행상. 근데 빨간 구두를 신은 채로 막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죠. 쉬는 상태의 지속. 그러면 무슨 상이야? 완료상. 자, 이렇게 고있다는 중의성을 가진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놓으십니다. 오른쪽 가세요. 자,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선어말어미, 관형사형어미, 시간부사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다음 주에 테스트 볼 겁니다. 공부해 오세요. 우리 지금 관동별곡밖에 백지 테스트를 안 쳤을 건데 오늘 진도 나가면 문법 요소까지 끝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전 범위에 해당하는 백지 테스트 다음 시간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동작상. 자, 동작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있다는 중의성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밑에 핵심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제 이거 다음은 뭐예요? 자습성 문제 풀으라고 했는데요. 아 맞네요. 네. 기억나셨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1번 가자. 던, 어제, 아까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형용사의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선어말어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죠. 국어 선생님은 예쁘다. 기본형이 그대로 현재 시제. 3번은 X예요. 왜 X예요, 선호야? 현재 시제. 네, 관형사형어 및 니은. 예쁜 사람 하면 현재 시제죠. 자, 4번. 대표적인 동작상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진행상과 완료상. 자, 아버리다, 어놓다, 어있다. 먹어버리다. 무슨 상이에요? 완료상입니다. 넘어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들이 본인이 원래 쓰였던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다른 선어말어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차 보세요. 진호가 지금 웃는다. 웃다에 지금 뭐가 붙었지? 는이 붙었죠. 선어말어미. 시제는요? 현재 시제예요. 는은 현재 시제. 맞잖아? 그런데 나 봐봐. 승주가 내일 떠난다. 떠나다에 선어말어미 뭐가 붙었어요? 니은. 원래 동사에 선어말어미 니은이 붙으면 아까 앞에서 무슨 시제라고 했지? 현재 시제. 그런데 나는 지금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내일 떠난대. 미래 시제제. 니은인데 미래 시제로 쓰였네. 자, 다 보세요. 이순신은 명량 대첩에 나아갔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다. 거두다에 지금 선어말어미가 뭐가 쓰였어요? 니은. 자, 동사에 선어말어미 니은이 쓰이면 무슨 시제라고 했었죠?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그런데 여러분 다는 지금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잖아. 자, 이렇게 선어말어미 는이나 니은이 미래 시제에 쓰이기도 하고 과거 시제에 쓰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어떨 때 쓰이는지 보자. 자, 선어말어미 는이나 니은은 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하지만 나처럼 가까운 미래일 때 혹은 다처럼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려고 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의도에 따라서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본래 쓰이는 선어말어 시제하고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카 가세요. 여러분 아까 at하고 ot은 무슨 시제였습니까? 과거 시제였잖아요. 그런데 꽃이 활짝 피었구나는 핀 상태의 지속이죠.
아까 핀 상태의 지속은 무슨 상이었죠? 완료상. 그래서 완료상을 나타낼 때 쓰일 수도 있어요. 혹은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은 원래 과거 시제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은 무슨 시제예요?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선호야 1등급을 받겠다. 미래 시제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정해진 일처럼 표현할 때도 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 get은 무슨 시제였죠? 과거. 미래 시제. 미래 시제. 그런데 고향에서 벌써 추수가 끝났겠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시제예요?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현재. 벌써 끝냈겠다인데 넷이 지금 뭐 해준 말이죠? 내었다. 지금 끝나다에 뭐가 붙은 거고? at이 붙은 거잖아. 여러분 넷은 나 at의 준말이에요. 끝나다에 at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at이 뭐겠어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 말어미. 그러면 이건 미래 시제가 아니지. 이때 get은 추측. 자, 올해는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 물론 미래 시제일 수도 있지만 하겠다는 뭐를 나타내는 거다? 의지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도 get은 가능성이나 완곡한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규빈이가 선생님 저도 선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네. 능력이나 가능성. 그죠? 자, 문 좀 열어주겠니? 완곡한 표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 자, 현재 시제의 특징적 용법. 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 말음이 아까 뭐하고 뭐가 있다 했지? 는이나 니은. 자, 그런데 나는 다음 주에 군대에 간다. 가다에 니은이 붙었잖아. 그런데 이거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 미래 시제. 다음 주니까.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달은 지금 지구를 돈다. 돈다는 여러분 돌다에 뭐가 붙은 거예요? 니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달이 지금 돌고 있나? 지금도 돌고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도 돌고 있고 미래에도 돌 거잖아. 이런 식으로 습관적인 행동, 진리를 나타낼 때도 씁니다. 정조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내리다에 니은이 붙은 거죠. 그런데 이건 무슨 시제예요? 과거.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장감 있게 나타낼 때도 쓰일 겁니다. 선호야, 한숨 쉰 만큼 열심히 해라. 메가커피 그만 가고.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선어 말어미 겟.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선어 말어미 겟은 주로 뭐를 나타낼 때 쓰여요? 미래 시제. 그렇지만 추측이나 의도나 의지를 나타낼 때도 쓰인다. 자, 옆에 페이지 갑니다. 자, 선어 말어미 는이나 니은은 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지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거나 과거 사건을 현장감 있게 나타낼 때도 쓴다고 했어요. 선어 말어미 앗은 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완료상을 나타내거나 미래의 사건이나 일이 이미 정해진 일일 것처럼 표현할 때도 쓴다 했습니다. 선어 말어미 get은 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지만 추측이나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때도 쓴다고 했어요. 자, 밑에 이것만은 꼭 하고 넘어가죠. 어려운데. 어려워도 해야지. 그리고 어려우면 더 열심히 해야지.
자, 됐습니까? 자, 그럼 보자. 1번. 자, 승주가 내일 떠난다.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거 선어 말음이 뭐예요? 니은. 떠나다에 니은이 붙은 겁니다. 자, 2번은 X죠. 자,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해서 엇은 미래 상황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쓰인 거예요. 자, 3번. get은 주체의 뭐를 나타내기도 한다? 의지. 4번은 O입니까? X입니까? 오. O. 5번은 O입니까? X입니까? X. X. 자, 엇과 get은 같이 쓸 수 있어요. 아까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냈겠다. 이건 아까 뭐 해준 말이라 했죠? 나앗 준 말이라 했잖아. 그럼 나앗겠다. 앗과 get이 같이 쓰였죠. 그랬을 때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먼저 오고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뒤에 왔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는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자, 이번에는 피동표현으로 갑시다. 내가 그거 알아오라 했을 텐데 사동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피동표현 학교에 진도 나갔습니까? 지금 아직 안 들어갔어. 아니, 다 다음 주가 시험이 아직 진도가 안 끝났단 말이가. 피동표현, 사동표현, 피동표현 진도 나갔습니까? 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른다. 저 이거 이제 나가면 돼가지고. 사동표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아와. 내가 너너 교과서에는 지금 사동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피동표현이 들어가면 사동표현을 학교에서 별도로 수업을 해주고 두 개를 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해서 사동은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안 들어가면 교과서에 없는 거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헷갈리게. 그지? 반드시 알아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합시다. 피동표현 가자. 옛날에 문법 요소 할 때 우리 이거 한번 했어요. 자, 동작의 행위를 주체가 스스로 하느냐 당하느냐에 따라서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눌 겁니다. 능동하고 피동이 세트예요. 능동하고 피동이.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은 뭐라고 하고?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피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을.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를 붙이거나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파생적 피동 혹은 단형 피동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때 되다도 전미사예요. 되다도. 그래서 되다가 붙어도 파생적 피동이다. 혹은 어지다나 게되다 같은 보조 용언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지다나 게되다를 붙이면 본용언, 보조 용언. 길이가 길어지죠.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장형 피동 혹은 통사적 피동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면 문장 성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이렇게요. 오른쪽 보세요. 자, 벌이 은주를 쏘았다. 그럼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벌이에요. 벌이 쐈지. 그러니까 주체가 스스로 행동을 한 거죠. 그럼 이건 능동이에요, 피동이에요? 능동이에요. 그런데 은주가 벌에게 쏘였다라고 하면 은주는 스스로 쏠 수 없지. 쏘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동 표현이야. 그런데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는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됩니다.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쏘다라는 능동사에 쏘이었다라고 해서 이라는 피동 전미사가 붙어서 피동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엿은 뭐의 준말이라고요? 이엇의 준말. 그래서 피동을 만들어주는 전미사 이와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엇이 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뀌면 문장의 구성 성분이 바뀐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예문을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떨 때 피동문을 쓰느냐? 화자나 필자의 의도나 심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 재원아, 이게 무슨 소리니? 와장창 했어요. 제가 화분을 깼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깬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주체가 직접 행동을 했지. 그럼 능동 표현이야, 피동 표현이야? 능동 표현이지. 그러면 누가 깼는지가 드러나죠. 행위를 한 주체가 드러나요. 그런데 이거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여러분, 목적어가 주어가 될 거잖아. 화분이 어땠어요? 깨졌어요. 깨지다에 어지다가 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누가 깼는지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고 행위를 당한 화분의 행위만 드러나죠. 그치? 자, 그러면 누가 깼는지 숨기냐, 이게. 지가 깨놓고는 엄마한테 지가 깼다는 말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화분이 깨졌어요 라고 한 거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피동 표현은 이렇게 화분이 깨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거나 아니면 깬 주체가 누군지 부각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도나 심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 피동 표현은 또 어떨 때 쓰느냐 하면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혹은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사람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혹은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 피동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피동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면 필자의 의도나 심리가 잘 반영될 수 있지만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피동 표현은 어떤 잘못된 피동 표현이 있냐면 이중피동. 이중피동은 피동을 몇 번 쓴 거예요? 2번 쓴 거예요. 그래서 피동 전미사가 붙었는데 어지다를 또 붙이거나 혹은 아까 피동전미사 되다가 있었잖아요. 되다 뒤에 뭐를 붙이거나 어지다, 아지다를 붙이거나 그러면 이중피동이 될 겁니다. 혹은 번역투의 문장 이 건축물은 건축가에 의해 지어졌다. 짓다에 어지다가 붙었죠. 그런데 건축가가 이 건축물을 지었다라는 능동 표현으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뭐에 의해, 영어의 by의 번역투의 문장이라는 거야. by가 뭐뭐에 의해 맞지? 동원아, 선호는 모르거든. by가 뭐뭐에 의해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번역투의 문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 자, 파생적 피동문은 근에 뭐가 붙는 거라고 했어요? 피동 전미사 이희리기가 붙는 거라고 했어요. 간에 붙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어근 접사예요. 어간 어미고. 자, 혹은 파생 전미사 되다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다가 붙어 매진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휘적 피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형 이렇게 통사적 피동이나 파생적 피동이 아닌데 그냥 단어 자체가 피동사의 의미를 가지는 거. 당하다처럼. 근데 이때 주의할 거 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여러분아. 자, 매진되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진이라는 어근에 되다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지금 피동 표현이야. 그런데 자,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선호적고의 규빈을 바꿔요. 이게 더 현실감이 있어서요. 자, 규빈이가 3등급이 되었다 했어.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여러분 되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되다는 피동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면 이때 되다는 지금 된다. 현재 시제에서는 말하면 되니까 동사로 쓰인 겁니다. 전미사가 아니라 서술어,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근의 전미사로 붙을 때 그때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피동이랑은 상관없다. 이거는 동사다 라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 문제 풀 때.
되다가 두 가지 전미사로 쓰일 수도 있고 동사로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선우 이해했습니까? 아니요. 모르겠어. 자, 매진되다 할 때 매진되다는 피동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다. 이다. 왜? 근에 전미사 되다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규빈이가 3등급이 되었다 할 때 되다는 피동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지금 뭐에 붙은 게 아니잖아. 혼자 쓰였죠? 이때는 전미사가 아니라 뭐야?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동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어렴풋이? 자, 그리고 통사적 피동문은 보조용언 아지다나 게되다가 붙는 겁니다. 보조용언이 붙는 거예요. 아까 이중피동 주의하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잊혀지다. 혀가 뭐와 뭐의 준말이야? 히와 어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이따에 피동전미사 히에 어지다가 붙은 거야. 그럼 피동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몇 번 붙었어요? 2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피동이야. 그럼 이거를 고치면 피동 전미사만 쓰거나 아니면 보조용언만 쓰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피동 전미사가 쓰면 잊히다. 보조용언을 쓰면 잊어지다 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피동이 나올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가세요. 핵심 정리. 자,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 구분하셔야 됩니다. 피동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 파생전미사 되다를 붙이거나 어지다나 게되다 같은 보조용언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자,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밑에 아까 했던 내용의 반복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것만은 꼭 푸세요. 근데 예담이는 선생님이 충세국어 정리 다 했으면 충세국어 자습서 풀어라 했는데 왜 숙제하고 있어요? 중세국어 잤어. 이게 자습서잖아요. 이걸 풀어라. 중세국어 문제 풀어라 했는데 내가. 선생님이 책임이. 내 책이라서 괜찮아요. 네 책이 아니라서 안 풀었어요. 풀었네. 아니 내 책에는 답이 체크되어야겠다. 안 되겠구나. 네, 가세요. 이 혹시 예담이 책 네가 안 갖고 있지? 아니 예담이가 분명히 책을 갖고 왔다는데 책이 없다 해가지고. 자, 1번부터 가자. 자,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건 능동 표현.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건 피동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피동 전미사 뭐가 있다 했죠? 이, 히, 리, 기가 있다고 했죠. 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목적어가 아니라 뭐가 되더라? 옳지, 고치세요. 부사어가 되더라. 자, 4번은 오죠. 오네.